새벽 4시. 아내가 거울 앞에서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새벽기도 간다면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늘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았다. 아내가 집을 나섰다. 나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외투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다.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아내 차를 멀찌감치 따라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내는 교회 방향이 아닌 선착장으로 향했다. 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차를 세웠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표를 끊었다. 케이블카에 올라탔다. 건너편 섬으로 가는 케이블카였다. 나도 다음 케이블카를 탔다. 숨을 죽였다. 앞서가는 케이블카 안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이 추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4시. 침실 옆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내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립스틱을 들고 있었다. 새벽기도 가는 차림이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회색 긴 치마. 하지만 뭔가 달랐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새벽기도의 립스틱을 나는 문틈에 서서 지켜봤다. 이상했다. 아내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녀올게. 아침 간단히 챙겨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외투를 걸치고 나갔다. 벽시계를 봤다. 새벽 4시 10분. 평소보다 1시간 일렀다. 립스틱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수상했다.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아내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 아내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결혼한 지 30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바로 외투를 걸쳤다. 신발을 신었다.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라이트는 켜지 않았다. 아내가 눈치챌까봐 주차장을 나섰다. 저 멀리 아내 차에 빨간 브레이크 등이 보였다. 나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아내는 교회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갔다. 해안도로로 접어들었다. 선착장이 보였다. 아내가 차를 세웠다. 케이블카 매표소 앞이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매표소로 향했다. 표를 샀다. 케이블카에 올라탔다. 건너편 섬으로 가는 케이블카였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매표소로 달려갔다. 표를 샀다. 다음 케이블카에 올라탔다. 앞서가는 케이블카가 보였다.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대체 왜?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였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앞 케이블카를 바라봤다.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믿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케이블카가 섬에 도착했다.
아내가 내렸다. 나도 서둘러 내렸다. 하지만 거리를 두었다. 들키면 안 됐다. 아내는 매표소 앞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거기 회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자였다. 아내가 뒷문을 열고 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 누구지? 봉고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 쪽으로 향했다.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막막했다. 내 차는 저편 선착장 주차장에 있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소나무 밑에 자전거 한 대가 보였다. 낡은 자전거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다. 누가 버린 건지 아니면 잠깐 세워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페달을 밟았다.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 체인이 헐거웠다. 하지만 움직였다. 나는 봉고차가 사라진 산길을 향해 페달을 밟았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알아야 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산길은 가팔랐다. 오르막이 계속됐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기엔 너무 힘든 길이었다. 땀이 흘렀다. 등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페달을 계속 밟았다. 10분쯤 올라갔을까? 저 앞에 봉고차가 보였다.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급히 자전거에서 내렸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며 지켜봤다. 봉고차 문이 열렸다. 아내가 내렸다. 그리고 남자 2명, 여자 1명이 더 내렸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4명은 길 옆 큰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 거대한 비닐하우스였다. 일반 농사용보다 훨씬 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자전거를 나무에 기대 세웠다. 조심스럽게 비닐하우스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 비닐하우스에 다가갔다. 투명한 비닐 사이로 안이 보였다. 하지만 희미했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옆으로 돌아갔다. 문 옆 틈새를 찾았다. 거기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은 거대한 공간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은 되어 보였다.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다. 나이도 다양했다. 그들은 모두 카드를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돈이 쌓여 있었다. 10,000원짜리 지폐 다발들. 많게는 수백만 원어치로 보였다. 도박이었다. 불법 도박장이었다. 나는 소설에서만 봤던 그곳이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형광등. 테이블 위에 현금 더미. 카드를 섞는 소리. 딜러들의 목소리. 담배 연기. 술 냄새. 모든 게 낯설었다. 무서웠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외투를 벗어 옆에 걸쳐 두었다.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다.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았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프로처럼. 옆 사람이 돈을 밀었다. 아내가 그걸 가져갔다. 이긴 모양이었다. 딜러가 다시 카드를 돌렸다.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카드를 집어들었다. 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았다. 단골처럼 보였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내가, 내 아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곳에 와서 도박을 하고 있다니. 왜? 대체 왜?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중독된 건가? 언제부터 이런 곳을 다닌 걸까? 얼마나 자주 왔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을까? 아니, 혹시 땄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나는 비닐하우스 입구로 향했다. 문 앞에 경비 2명이 있었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눈을 감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이라 방심한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경비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핸드폰을 봤다. 손님인 줄 안 모양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흘렀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드 섞는 소리, 돈 세는 소리,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아내 테이블을 향해 걸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내는 카드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못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다. 아내 맞은편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당겼다. 끼익 소리가 났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바라봤다. 감정 없는 눈으로. 차갑게. 옆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들이었다. 딜러가 물었다. 게임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카드를 쥔 손이. 딜러가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 장씩 테이블을 돌며 나에게도 카드가 왔다. 2장. 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에이스였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도 에이스였다. 좋은 패였다. 하지만 나는 카드에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만 봤다. 아내도 나를 보고 있었다.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이 베팅을 시작했다. 돈을 테이블에 올렸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었다. 전부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20만 원.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게임이 진행됐다. 카드가 오가고 돈이 쌓이고 한 판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딜러가 돈을 밀어줬다. 나는 그냥 놔뒀다. 다시 게임이 시작됐다. 또 카드가 돌았다. 이번에도 베팅했다. 이번엔 졌다. 돈이 줄었다. 상관없었다.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5번째 판.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계속 아내를 봤다. 아내의 카드 돌리는 손을, 돈을 거는 모습을. 게임을 하면서 나는 아내를 관찰했다. 카드를 받을 때의 표정, 베팅할 때의 망설임, 이겼을 때의 안도.
졌을 때의 좌절. 모든 것이 보였다. 아내는 필사적이었다. 손이 떨렸다. 카드를 놓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절박했다. 돈이 필요했다. 급하게. 많이. 왜일까? 대체 왜? 나는 생각했다. 우리 집 상황을, 내가 실직한 것을,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떠올랐다. 장모님, 병원, 며칠 전 아내가 전화 통화하던 모습, 심각한 표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 간이식, 수술비, 수천만 원. 그래, 그거였다. 아내는 장모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이런 곳에 온 거였다. 은행 대출도 안 됐을 것이다. 내가 실직한 상태라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였다. 한탕하려고, 돈을 따려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도박은 잃는 게임이니까. 아내는 계속 왔을 것이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따려고. 악순환, 늪, 빠져나올 수 없는. 가슴이 아팠다.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를 볼 수 없었다.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내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서, 아내 혼자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흐려졌다. 자연광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밤새 게임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돈에 대한 집착, 그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는 일어섰다. 의자를 뒤로 밀었다. 아내가 놀라 쳐다봤다. 나는 밖으로 나가겠다는 손짓을 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테이블을 떠났다. 입구 쪽으로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아내가 말했다. 엄마 수술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도 안 됐어.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이곳에 왔어. 처음엔 한두 번만 하려고 했어. 조금만 따고 그만두려고. 근데 잃었어. 자꾸 잃었어. 그래서 더 왔어. 만회하려고. 악순환이었어.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도 힘든 거 아니까. 실직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더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나도 무릎을 꿇었다. 아내와 같은 높이로. 힘들었지. 내가 물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무능해서. 당신 혼자 이런 고생시켜서.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산속에서. 둘만. 시간이 흘렀다. 울음이 멈췄다. 진정됐다. 나는 아내를 일으켰다. 같이 일어났다. 아내 얼굴을 봤다. 눈이 빨갰다. 코도 빨갰다. 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아내 얼굴을 닦아줬다. 아내가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나도 웃었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다 괜찮아. 이제 방법이 있어. 아내가 물었다. 무슨 방법?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팔 거야. 그 돈으로 장모님 수술비 낼 거야. 아내가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그건 당신 유산이잖아. 괜찮아. 땅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장모님이 더 중요해. 당신이 더 중요해. 아내가 또 울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다시 안았다. 따뜻했다. 포근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다. 집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따뜻한 밥 먹자. 씻고 쉬자. 그리고 여기 다시 오지 말자. 약속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절대 안 올게. 우리는 손을 잡았다. 산길을 내려갔다. 자전거는 그냥 뒀다. 주인에게 미안했지만 함께 걸었다. 천천히 케이블카 정거장까지 케이블카를 탔다. 이번엔 함께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햇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아내도 창밖을 봤다. 미소 지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케이블카가 도착했다. 내렸다. 주차장으로 갔다. 내 차가 있었다. 아내 차도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같이 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내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아침이었다. 출근 시간이 지났다. 나는 운전하며 생각했다. 오늘 부동산에 연락해야지. 땅 매물 내야지. 빨리 팔아야지. 장모님 수술 일정 잡아야지.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와 함께니까. 집에 도착했다. 주차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2층 전원주택.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이 고요했다. 따뜻했다. 아내가 신발을 벗었다. 나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가 말했다. 씻을게. 알았어. 내가 아침 준비할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이 있었다. 김치도 있었다. 밥도 남아 있었다. 김치볶음밥을 해야겠다. 프라이팬을 꺼냈다. 불을 켰다.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먼저 볶았다. 밥을 넣었다. 비볐다. 계란을 풀었다. 프라이를 했다. 간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아내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땅을 팔고 싶다고 했다. 사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시골로 향했다. 땅을 보러 온 남자. 박철수 씨. 땅을 둘러봤다. 좋다고 했다. 4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2주 후 잔금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도 연락했다. 입원 날짜를 잡았다. 수술 날짜도 잡았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2주가 흘렀다. 땅이 팔렸다. 잔금 4천만 원을 받았다. 병원에 입금했다. 장모님이 입원하셨다.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장모님은 빠르게 회복하셨다. 일주일 후 퇴원하셨다. 모든 게 잘 풀렸다. 우리는 감사했다. 정말 감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아내는 더 이상 도박장에 가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대신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을 찾아댔다. 함께 식사를 했다. 산책도 했다. 장모님은 완전히 회복하셨다. 건강하셨다. 웃음이 많아지셨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좋았다. 장모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대단한 거야. 땅까지 팔면서 날 살렸잖아. 우리는 미소 지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땅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못 사잖아요. 장모님이 우리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는 장모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저녁이 다가왔다. 우리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장모님을 댁에 모셔드렸다. 인사를 나눴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어머니도 푹 쉬세요.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는 미소 지었다. 손을 꽉 잡았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우리의 보금자리로. 우리의 미래로. 함께. 1년 후의 어느 날,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뭔데? 왜 울어? 아내가 손에 든 걸 내밀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2줄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정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나는 아내를 안았다. 꽉.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줄에. 우리는 울었다. 함께. 행복한 눈물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 새 생명. 우리의 아기. 감사했다. 정말 감사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장모님께 전화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임신했어요. 제가. 정말?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오, 이 엄마.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곧 외할머니 되세요. 그래, 외할머니가 되는구나. 기쁘다. 정말 기쁘다. 우리는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미래가 밝았다. 희망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도박장에서 시작된 비밀.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찾아온 위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땅을 팔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이겨내는 것,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